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국 상하이의 상류층 국제학교 여고생들이 한국 수학여행을 두고 절대 못 간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건데요. 좁고 지루한 나라에 왜 가야 하냐.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라하는 나라일 뿐이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아예 수업을 거부하고 학부모들은 학교에 항의 전화를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SNS에는 이런 나라에 가는 건 시간 낭비라는 게시글이 퍼지며 논란이 커졌습니다. 과연 이 학교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상하이 국제학교에 다니는 장루이입니다. 18살이고 우리 가족은 상하이에서 꽤 알려진 집안이죠. 아버지는 대형 무역 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미술 투자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은 유럽이나 두바이 같은 화려한 곳에는 자주 여행을 다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사실 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왜 굳이 거길 가야 해? 상하이의 고급 국제학교에서 열린 학부모 설명회에서 저는 처음부터 한국 수학여행에 반대했어요. 그냥 K-팝 아이돌이나 몇몇 드라마로만 알려진 나라를 굳이 방문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죠. 중국 문화를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 상하이보다 훨씬 작고 별 볼 일 없는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그거 그냥 K-팝 말고는 볼 거 없잖아. 제 말에 친구 천자일이는 더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현했어요. 상하이보다 작은 나라에서 뭘 배우겠어. 문화도 우리 거 흉내만 내잖아. 학교 카페테리아에서 점심을 먹으며 친구들과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투덜거렸습니다. 왕밍은 휴대폰으로 한국 지도를 보여주며 비웃었어요. 봐봐. 한국은 나라가 너무 좁잖아. 서울 빼면 갈 데도 없다며? 우리 상하이 하나만 해도 서울보다 더 볼 게 많을걸? 리웨이는 중국 역사책을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문화도 다 우리 거 베낀 거래. 한복도 그렇고 음식도 그렇고. 우리 당나라 때 의복이랑 한복 좀 봐. 완전 따라한 거잖아. 도대체 여기 가서 뭘 보란 거야? 한국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따라했는지를 보라는 건가? 한국 사람들 되게 까칠하다는 얘기 들었어. 외국인한테 쌀쌀 맞다고. 천자일인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죠. 저도 스마트폰으로 서울 사진을 검색해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도시 디자인도 너무 단조로워. 회색 건물 투성이잖아. 차라리 상하이 일주를 하고 말지. 밍저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 진짜 싫다. 한국에서 일주일이나 뭐 하냐? 차라리 일본이나 싱가포르 갔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 날 학교에서 수학여행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담당 선생님은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설명하며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제 귀에는 그저 지루한 소음처럼 들렸죠. 옆자리에 앉은 미국 친구, 브리아는 오히려 신이 나서 들떠 있었어요. 와, 한국. 정말 멋진데. K-팝도 좋고 한국 화장품도 최고라고 하잖아. 난 벌써 쇼핑할 거 다 정해뒀어. 저는 그저 어깨를 으쓱하고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도 아닌 작은 아시아 국가에 그렇게 열광할 필요가 있을까 싶었어요. 국제교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하이 국제학교 연합 수학여행 대상지가 서울로 확정됐다는 공지를 들었을 때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그냥 일주일 정도 견디다 오면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학교에서는 25명이 참가하게 됐는데 중국 학생들 대부분은 저처럼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도 별다른 기대감은 없었습니다. 여권을 챙기고 짐을 꾸리면서도 그저 의무감에 하는 일처럼 느껴졌어요. 출발 전날 밤, 천자일인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도 인스타 사진은 잘 나오겠지? K-팝 아이돌 포토존이라도 있을까? 그 말에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맞아. 그거라도 건지자. 다음 날 아침, 기대 반, 조롱 반의 감정을 안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아직도 그때의 제 마음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완벽한 무관심과 약간의 반감. 그렇게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전혀 몰랐죠. 그 비행기가 저를 완전히 다른 세계로 데려갈 거라는 사실을. 비행기 문이 열리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한국에 발을 딛기도 전부터 뭔가 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부터 느껴진 승무원들의 정중한 서비스가 인상적이었지만 그저 비즈니스적인 친절함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인천공항에 들어서는 순간 그 분위기는 더욱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와, 인천공항 엄청 시설 좋다. 정말 묘한 광경이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인데도 이상할 정도로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중국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감탄하자 천자일이는 코웃음 쳤어요. 그냥 가식이겠지. 외국인이 많이 오는 장소니까 여긴 깨끗하겠지. 시내로 가면 달라질걸.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어디를 봐도 깔끔했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중국어, 영어, 일본어로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고 제가 가본 어느 공항보다 좋은 시설이었어요. 이게 뭐가 좋아? 중국이 훨씬 나아. 천자일인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그녀의 말에도 불구하고 저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면세점 앞 카페에서 잠시 쉬기로 했어요. 테이블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려다 문득 이어폰 파우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당황했죠. 비행기에 두고 왔나? 아니면 입국 심사대? 다시 되돌아가기엔 이미 늦은 상황이었어요. 가방을 뒤적이며 초조해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거 찾고 계신가요? 그녀는 영어로 물었고 제 이어폰 파우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순간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직 10분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제 파우치를 발견하고 분실물 센터에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몰라도 그녀는 끝까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을 때 그녀는 미소와 함께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중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분실물은 대부분 다시 찾을 수 없거나 찾더라도 긴 시간과 복잡한 절차가 필요한데 말이죠. 우리 일행이 모두 모인 후 버스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을 관찰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의문이 생겼어요.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차선을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않는 모습도 낯설었죠. 버스 안에서조차 승객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거나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어요. 서울은 겉모습만 좋아 보이는 거야. 이런 주요 도로만 관리하고 뒷골목은 더럽다고 들었어. 천자일인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하지만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제 선입견이 하나둘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상하이의 혼잡한 거리와 달리 서울의 거리는 질서정연했어요. 건물들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었고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녹지 공간도 많았습니다. 회색 건물 투성이라는 제 선입견과는 달랐어요. 버스에서 내려 숙소로 향하는 길, 우리는 작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공원에서는 노인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고 아이들은 안전하게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온했고 조화로웠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말이 흘러나왔어요. 숙소는 광화문 근처 고급 부티크 호텔이었습니다. 체크인할 때 직원은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라며 정중하게 인사했고 방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저는 문득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에 시선을 빼앗겼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는 서울의 모습은 놀라울 정도로 아름다웠어요.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 그 사이로 흐르는 한강, 그리고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의 형태가 신기했습니다. 상하이의 화려함과는 다른 차분하고 깊이 있는 아름다움이었어요. 방에 들어와 짐을 풀면서 저는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출발 전 친구들과 나눴던 대화가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한국에 대한 저희 선입견이 완전히 빗나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호텔 근처 식당에서 첫 한국 식사를 했어요. 식당 내부는 모던하면서도 전통적인 요소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음식은 정갈했고 서빙하는 직원들의 태도는 공손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다 무료래. 한국에서는 이렇게 여러 반찬을 함께 제공하는 문화가 있대. 선생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브리아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르다. 브리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정말 특별한 곳인 것 같아. 천자일이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굴렸지만 평소와 달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천자일인도 뭔가 생각이 바뀐 눈치였어요. 첫날 밤,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한국에 대한 제 선입견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내일은 어떤 모습의 한국을 만나게 될지 정말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그 궁금증 속에는 처음으로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호텔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커튼을 젖히자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우리 호텔은 광화문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창밖으로는 경복궁과 청와대가 보였어요. 아침 안개가 살짝 깔린 궁궐의 모습은 마치 한 폭의 동양화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잠시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경복궁 주변으로 펼쳐진 나지막한 한옥들과 그 뒤로 보이는 현대적인 빌딩들의 대비가 신기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호텔 레스토랑으로 내려갔어요. 조식 뷔페는 한식과 양식이 골고루 준비되어 있었고 음식 하나하나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이 김치 정말 맛있다. 브리아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응, 의외로 괜찮네. 저도 동의했어요. 평소 중국에서 먹던 김치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훨씬 신선하고 풍미가 깊었어요. 천자일이는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지만 어제보다는 한국 음식에 관심을 보이는 듯했습니다. 그녀도 조금씩 한국의 매력에 빠져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의 첫 일정은 명동 탐방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우리는 가이드와 함께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보도를 걷고 있었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면 차들은 완벽하게 멈추었고 사람들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다 신호를 잘 지키는 거죠? 제가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법규와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교육받는 부분이고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죠. 가이드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동에 도착하자 활기찬 거리의 모습에 놀랐어요. 화려한 간판들,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쇼핑하는 사람들로 거리는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상하이의 난징로나 베이징의 왕푸진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도로 곳곳에는 쓰레기통이 배치되어 있었고 거리는 놀랍도록 깨끗했어요. 우리는 몇 개의 화장품 매장에 들렀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브랜드는 중국에서도 인기가 많았지만 본고장에서 직접 보니 더 다양한 제품들이 있었어요.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외국인 고객을 위한 영어 안내 책자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한 매장에서 제품을 구경하던 중 천자일인이 갑자기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의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 지갑이 없어. 아까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천자일인이 가방을 뒤지며 초조해했어요. 우리는 그녀가 방문했던 매장들을 되돌아가며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매장에서는 찾지 못했고 두 번째 매장으로 향했어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직원이 천자일인을 보더니 반갑게 다가왔습니다. 이거 손님 거 맞으시죠? 그녀는 영어로 물으며 지갑을 건넸어요. 천자일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갑을 받았어요. 그녀의 얼굴에 번진 놀라움은 금방 감사함으로 바뀌었습니다. 매장 직원은 천자일인이 지갑을 매대 위에 올려두고 간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천자일이는 감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갑을 열어보니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현금, 카드는 물론 여권과 가족사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있었습니다. 천자일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런 일은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녀가 매장을 나오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국이었다면 절대 찾을 생각도 못했을 거야. 찾았다 하더라도 지갑 안에 있는 귀중품은 다 사라진 후에 지갑만 덜렁 남아있었을 텐데. 천자일인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한국에 대해 시큰둥하던 그녀의 태도가 조금씩 누그러지는 듯했습니다. 이 지갑에는 우리 가족 사진이랑 여권도 있었어. 정말 중요한 물건이었는데 이걸 찾다니. 천자일인이 지갑을 꼭 쥐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 생각보다 진짜 착한 것 같아. 우리는 계속해서 명동을 구경했어요.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쇼핑몰을 둘러보며 활기찬 서울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점심으로는 비빔밥 전문점에 들렀어요. 색색의 나물과 고추장이 어우러진 비빔밥은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맛도 훌륭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는 방식이 매력적이었어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서울은 상상했던 것과 달랐어요. 도시 전체가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한강이 흐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회색 건물 투성이라고 생각했던 서울은 사실 녹지가 풍부하고
자연과 도시가 조화를 이룬 곳이었어요. 남산타워 후에는 인사동을 방문했습니다. 한옥 스타일의 건물들과 전통 공예품 상점들이 즐비한 골목길을 거닐며 한국 문화의 깊이를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루 만에 서울의 여러 모습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도 제 생각은 많이 바뀌었어요. 장루이, 너 생각 좀 바뀐 것 같아 보여. 브리아가 말했어요. 응, 조금, 생각보다 괜찮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천자일인도 지갑을 돌려받은 일 이후로 태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녀도 한국의 모습에 놀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처음 느꼈던 반감은 어느새 호기심과 흥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모습의 한국을 만나게 될지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 우리 일행은 북촌 한옥마을과 연희동 전통문화 체험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버스에 올랐어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날이었습니다. 북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놀라움 그 자체였어요.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이렇게 잘 보존된 전통 마을이 있다니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기와지붕의 한옥들이 늘어서 있었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일행을 반겼어요. 굽이굽이 이어진 돌담길을 따라 걸으며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와, 이런 곳이 서울 한복판에 있다니 제가 감탄했어요.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한옥의 구조와 아름다움에 점점 매료되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가옥과는 다른 소박하면서도 우아한 느낌이었어요. 처마의 곡선, 문살의 패턴, 마당의 배치까지 모든 것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 한국 학생 서하은이 배정되었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17살 여학생이었어요. 그녀는 또박또박 영어로 말하며 친절하게 도움을 주었고 자신의 한지 작품을 보여주며 한국의 전통 색감과 문양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품들은 단순하면서도 깊은 아름다움을 담고 있었어요. 너희는 왜 이렇게 다들 친절해? 제가 문득 서하은에게 물었어요. 하은이는 잠깐 웃더니 어깨를 으쓱였어요. 그냥 원래 다 이렇게 해 별건 아닌데.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그 별거 아닌 태도가 오히려 더 인상 깊었어요. 천자일이는 여전히 회의적인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예전만큼 단호함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조금씩 한국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는 듯했어요. 점심 후 우리는 연희동 전통문화 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한국의 전통 활쏘기 국궁을 체험할 수 있었어요. 활을 들고 관역을 향해 서는 순간 생각보다 무거운 활의 무게에 놀랐습니다. 국궁 선생님은 활쏘기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의 수양이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활을 당기는 순간의 집중력, 호흡 조절, 그리고 관역을 향한 시선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이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국궁은 자세, 예절, 집중을 모두 중요시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씀대로 마음이 흔들리면 화살도 흔들렸습니다. 저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관역 근처에도 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 자체가 재미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천자일인이 활쏘기에 타고난 소질이 있었어요. 그녀의 첫 화살이 관역 중앙에 꽂히자 선생님도 감탄했습니다. 천자일인의 얼굴에 드디어 진심 어린 미소가 번졌어요. 그녀도 한국 문화 체험에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쏘는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천자일이는 처음으로 긍정적인 대답을 했어요. 체험관의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한복을 입어보게 되었어요. 천자일인이 한복을 건네받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한복은 한 푸 따라한 거라며. 참나, 이걸 우리한테 입어보라는 거야? 그녀가 중국어로 불평했어요. 다른 친구들도 작게 웃으며 동조했고 하은이 듣든 말든 관심 없다는 태도로 떠들었죠. 하은은 그저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예의상 한복을 받아들였어요. 천자일이는 분홍색과 연두색이 조화된 화려한 한복을 들고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몇 분 후, 우리는 모두 한복을 입고 나왔어요. 예상과 달리 한복은 입었을 때 놀라울 정도로 편안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천자일인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어요. 그녀는 한동안 자신의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어때? 예쁘지?
서하은이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천자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반항적인 기색이 사라졌습니다. 한복의 우아한 선과 색감이 그녀의 얼굴을 더욱 빛나게 했어요. 이상하다, 한프랑 많이 다르네. 천자일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이나 색감이 완전히 달라. 다른 친구들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중국 문화의 모방품이 아니라 완전히 독자적인 미학과 디자인을 가진 의복이었어요. 한푸의 직선적이고 장중한 느낌과 달리 한복은 부드러운 곡선과 밝은 색상으로 더 경쾌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한프랑 한복은 완전 달라. 한복은 원래 걷고 앉고 일하고 생활할 수 있게 만든 옷이야. 한푸처럼 그냥 화려한 거랑은 달라. 디자인 철학부터 다르거든. 하은이 설명해 주었고 친구들 모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어 북촌 한옥마을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한복을 최대한 오래 입고 있으려 했어요. 해가 저물 무렵 우리는 인사동의 전통 찻집을 방문했습니다. 천자일이는 차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그래도 중국 차가 더 다양하고 깊은 맛이 있어. 여전히 고집스러운 면이 있었지만 처음 왔을 때와 달리 그녀의 비교에는 적대감보다 객관적인 관찰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서로의 문화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는 모습이 오히려 건강해 보였어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여전히 현대 사회에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통을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내일 방문할 한국 학교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드라마의 나라가 아니라 깊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독특한 매력을 지닌 나라로 제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여기가 쇼핑몰이라고? 저는 고개를 들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천장 끝까지 닿는 책장, 따뜻한 조명, 조용히 책을 읽고 있는 사람들.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은 도서관이라기보다 도시 한가운데 놓인 예술 공간 같았습니다. 브리아가 감탄하며 속삭였어요. 우리 학교 도서관보다 더 좋아. 천자일인조차 한참을 사진 찍느라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도 이 공간의 아름다움에 매료된 듯했어요.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냥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공간을 즐기고 있네. 누군가는 커피를 마시고, 누군가는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집중해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자기 시간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중국의 북적대고 떠들썩한 쇼핑몰과는 확실히 달랐어요. 오후에는 잠시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은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면 한강 가볼래? 자전거 탈 수 있어. 자전거? 밤에 한강변 달리는 거 진짜 예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공간이라 너네한테 꼭 소개시켜주고 싶어.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해질 무렵 우리는 여의도 한강공원 자전거 대여소에 도착했습니다. 강바람은 시원했고 노을은 강물의 금빛으로 비쳤어요. 헬멧을 쓰고 페달을 밟기 시작하자 도시의 소음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은이 옆에서 말했어요. 서울 살면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이때야.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달릴 수 있거든. 저는 대꾸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배려받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반포대교에 도착했을 때 분수쇼가 시작됐습니다. 형형색색의 물줄기가 음악과 함께 춤을 추듯 퍼졌어요. 저는 자전거를 세우고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이건 그냥 분수가 아니라 도시 전체가 들려주는 이야기 같았어요. 강물 위로 춤추는 빛의 향연, 그 옆으로 늘어선 현대적인 빌딩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남산타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풍경으로 어우러졌습니다. 하은이 말했어요. 한국 생각보다 괜찮지?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작게 대답했어요. 괜찮은 정도가 아니야.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그 바람이 제 마음속 깊은 곳까지 흔드는 것 같았어요. 이 나라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고 조용한 힘이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돌아오는 길, 한강변에 설치된 작은 공원과 운동시설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밤 늦은 시간임에도 많은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돗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먹고, 연인들은 걸으며 대화를 나누고, 혼자 온 사람들은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의 밤 공기는 상하이와 달랐어요. 분주함 속에서도 여유가 느껴지는 도시였습니다. 정말 평화롭다. 자전거를 반납한 후 우리는 근처 노점에서 떡볶이와 어묵을 사 먹었어요. 매콤한 떡볶이 맛에 놀랐지만 그 맛있는 매운맛에 자꾸 손이 갔습니다. 중국의 매운맛과는 또 다른 맛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이날의 경험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코엑스 별마당 도서관에서 느낀 문화적 풍요로움, 한강에서 느낀 평화로움,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사람들의 여유와 배려. 이 모든 것이 제가 처음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제 머릿속에 처음 있던 중국 문화를 흉내내는 작은 나라라는 이미지는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자신만의 독특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가진 나라, 외적인 화려함보다 내면의 깊이를 중요시하는 나라로 한국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나라가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 나라는 저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멋있는 나라야. 제 마음속에 조용히 번지는 감정을 느끼며 저는 내일의 마지막 일정을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마지막 날, 저는 호텔 조식을 마치고 체크아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서의 5박 6일. 처음엔 그저 사진 몇 장 남기면 될 여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떠나는 게 아쉽기만 했어요. 공항 가기 전 하은이 작별 인사를 하러 왔습니다. 한 손엔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이건 내가 만든 한지 책갈피야. 같이 만들었던 한지 공예 기억나? 하은이 수줍게 봉투를 건넸어요. 진짜 네가 만든 거야? 제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응, 어젯밤에 급하게 만든 거긴 한데 네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순간 마음이 찡해졌어요. 며칠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특별한 선물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어요. 혹시 다음에 중국 올 일 있으면 나한테 연락해. 내가 베이징 투어 시켜줄게. 대신 다음 방학에 서울 오면 나 또 만나줄 거지? 하은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나도 너랑 또 놀고 싶은걸. 천자일인이 제 옆으로 다가와 어색하게 웃었어요. 저기, 나도 다음에 또 와볼까 생각 중이야. 나도 너한테 연락해도 되지? 그녀의 목소리는 수줍음이 가득했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그 거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은은 천자일인의 말에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그럼 같이 놀자. 더 재밌는 곳 많이 보여줄게. 셋이서 마지막으로 셀카를 한 장 찍었습니다. 서울의 햇살 아래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남았어요. 그 사진 속에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변화된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상하이. 학교 복도로 들어서자마자 친구들이 몰려왔어요. 야야 루이. 한국 별로였지? 한국 애들한테 본 때 좀 보여줬냐?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예전에 저였다면 장난 섞인 그런 말에 맞장구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 진짜 멋있는 나라야. 나 하은이라는 한국 친구도 사귀었고 다음 방학에 또 가기로 했어.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뭐? 진짜? 야, 너 진심이야? 한국 그렇게 괜찮았어? 천자일인이 제 옆에 서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짜야. 한국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 나도 다음 방학에 또 가볼까 해. 친구들은 더욱 놀란 표정이었어요. 출발 전 한국을 가장 깎아내리던 천자일인의 변화가 그들에게는 더 큰 충격이었나 봅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웃었어요. 복도 창밖으론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가방을 메고 교실로 들어갔어요. 등 뒤로 친구들의 목소리가 따라왔습니다. 야, 나도 한번 가볼까? 갑자기 좀 궁금해지네. 진짜 한국 그렇게 좋았어? 뭐야, 나도 한번 가봐야 하나? 저는 교실 창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살짝 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갑 속에는 하은이가 준 한지 책갈피가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한 나라에 대한 선입견이 완전히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새롭게 발견했고 그곳에서 특별한 우정도 얻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상하이의 풍경을 바라보며 문득 서울의 한강이 그리워졌어요. 괜찮아. 곧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오늘 장루이 학생의 특별한 한국 여행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단순한 수학 여행이 아닌 선입견이 바뀌고 우정이 싹튼 여정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따뜻함과 배려, 그리고 조용한 감동은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그 나라에 또 가고 싶다는 말이 이렇게 진심일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장루이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동보리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알림, 구독 부탁드릴게요.